안녕하세요. 한국감성소통연구소 박지아 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요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법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 그 꿀팁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영상을 보신 분은 바로 이어서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바로 면접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만큼은 남에게 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한 가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물쭈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질문의 의도는 자신감이 있는지 보시는 거고요. 제일 먼저. 두 번째는 자신의 세일즈 포인트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이때는 답변 방법이 내 무기, 내가 정말로 일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 어떤 자력인가, 체력인가, 근성인가, 혹은 노력의 어떤 결과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의 이야기, 그동안에 여러분이 겪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저는 이것만큼은 남에게 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숫자 계산입니다. 네. 어렸을 때 주산을 배워서 암기에 좀 자신이 있는 편인데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제가 그 가게에서 계산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때 계산의 속도가 이 계산기보다 훨씬 빨라서 항상 사장님이 슈퍼컴퓨터라는 별명을 지어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이 숫자 계산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신입사원에서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숫자에 관련된 것은 틀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떤 슈퍼컴퓨터만 믿지 않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서 실수하지 않는 신입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신감과 나의 세일즈 포인트를 항상 5가지 정도는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면접장에.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내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좀 어필할 수 있을지를 바로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갑니다. 혹시 1억이 갑자기 생긴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일단 보통 지원자들이 배시시 웃습니다. 하면서 상상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질문은 면접관들도 질문을 던지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유연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흔한 대답, 집을 사겠습니다. 저축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재미있고 창의적인 답이 좋겠죠. 이 질문의 의도는요, 센스나 순발력이 있는지 보고 싶은 거고요. 좀 독립지향적인지 안정지향적인지를 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어딘가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독립지향적인 거고요. 저축하겠습니다. 아껴놓고 쓰겠습니다. 라는 분들은 안정지향적이겠죠. 그럼 이제 지원 업무와 이 성향이 맞는지도 여기서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뻔한 답보다는 여러분만의 어떤 멋들어진 대답,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기억에 남는 답은 지원했던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주식이 얼마인데 이 주식을 1억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몇 주 정도 됩니다. 그 몇 주를 얼마에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량주로 만들어서 대박이 날 겁니다. 그리고 또 투자를 할 겁니다. 우리 회사에요.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굉장히 우리 같이 했던 면접관들이 흐뭇해하고 무흐해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만의 어떤 답을 준비해 가서 순발력이 있지만 뭔가 조금 그 내용 안에 재미도 있지만 핵심도 있는 업무와 관련이 좀 지어볼 수 있는 그런 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갈게요. 자, 이런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이럴 때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라는 대답 좋지 않다고 했어요. 자, 이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의도는 도덕성과 이 지원자의 주관을 평가해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답변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안 돼요. 자, 하지만 무조건 들이받겠습니다도 안 되겠죠. 그래서 부당한 그 상사의 지시가
부당한 지시지만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상사의 지시라고 할지라도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사와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셨는데 그것이 도덕적이지 않는 선에서의 지시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상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제가 해야 된다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사 생활에서는 지위 관계가 있고 상사가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사의 지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상사에게 왜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되었는지 그 상사의 맥락을 살펴보고 또 그거 살펴보았지만 이해가 안 된다면 상사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가 나온 배경이나 그런 맥락을 좀 살펴보고 가급적이면 부하 직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도덕성이나 나의 주관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답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10년 후에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합니다. 자, 이것은 질문의 의도가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 보는 거고요. 희망 직무의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원 회사의 어떤 내 직무나 업무에 맞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직무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 성공 케이스를 조금 공부를 하셔서 그분처럼 초반에는 이렇게 업무를 하고 중간 관리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나중에 그분의 모습처럼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고요. 이 직무 분야에 대한 좀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그 회사에서 10년 정도 된 사람의 현재 모습을 조금 여러분이 미리 경험을 해보고 간접 경험을 해보시고 그와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요. 현재 10년 정도 되면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의 직급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높은 직급의 어떤 업무에서 어떤 리더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금 포부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나 또 어떤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주요 질문에 대한 의도와 그리고 그 답변법의 방향성을 조금 알려드렸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듣고 나만의 어떤 사례와 결합하고 내가 원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분만의 답변을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만들고 나서는 한번 여러분의 말로 이야기해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모의 면접의 형태로 실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보고 하는 것. 네, 그리고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면접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 동안 내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면접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문을 길게 썼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로 계속 연습을 해보면서 뺄 부분, 넣을 부분, 꼭 반드시 강조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해서 시간을 조금 타이머를 해놓고 답변을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면접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왔을 때 옳다구나 하고 대답을 청산유수로 잘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앞날이 탄탄대로 꽃길로 열리기를 기원하는 박지아 강사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